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이직 4스텝 중에서도요. 네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base to the best 반드시 최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녹여서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이직 4스텝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데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어떠셨는가요? bus stop가 bus stops. 맞아, 나 저거 기억나려고 하는데.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S 붙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you의 뜻, 인칭 대명사, you의 뜻이 4개라는 것도요. 직전 강의에서 she lay her baby, 틀린 문장이야 라고 바로 쳐낼 수 있었던 흥행성,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문문 만들기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복습은 생명입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 내용 중에 lay her baby가 틀렸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보고 가는 건 어떨까요? 해당되는 문장에서 지금 보시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찌하여서 얘가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실제 이 lay라는 동사는요. lie라는 동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lie, lay,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얘는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 이것은 뭐뭇을 눕히다 또는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인데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단변화를 하는데요. 3단 변화를 해서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lay가 자, 여기 있는 이 lay와 여기 있는 lay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lay를 보고 단박에 확인하는 방법은 만약에 주어가 3인칭의 단수 she, it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현재 해당되는 데는 s가 붙고 그리고 여기는 s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앞에는 lay도 있고 lays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답을 하나로 결정 짓는 가장 큰 단서는 바로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이고 얘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의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우리의 lay에 s가 없다면 목적어도 없다는 거, lay에 s가 있다면 반드시 목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she나 he나 이과 같은 3인칭의 단수 주어가 왔었을 때 자, lay에 s가 없다는 건 목적어도 없다는 건 lay에 s가 있다는 건 목적어도 있다는 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귀결해서 풀었었죠. 없고 없고 있고 있고 이렇게 갔었던 거. 자, 단 이것은 lay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에 lay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그녀의 악이라는 목적어가 명백하게 있는데 여기에는 s가 없잖아요. 고로 틀린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under glass가 아무리 그래도 다 뭘까요, 여러분들? 전면구잖아요. 그 잔디 위에서 라는 전면구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s도 없고 목적어도 없죠. 전면구는 문장이 필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s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니까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lay는 흥행성이 답보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이것의 끝에는 지금 얘처럼 ABC 3단 변화, ABB 3단 변화라는 3단 변화가 함께 있었고요. 지난 시간 자료에 여러분들 이렇게 3단 변화 그리고 발음 기호까지 찬찬히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들숨, 날숨, 숨 쉬듯이 단어 외워주신다 잊지 마시고 자, 가끔 까먹으실 수 있고 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만 기억하신다면 잊어먹은 거 다시 또 외우면 되죠.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면 또 외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걱정할 시간에 그 에너지로 숨 쉬듯이 어휘 함께 외워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드디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바로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의문문 만들 줄 아세요? Maybe, of course 라고 하셨던 여러분 이거 의문문 한번 만들어주세요. 누가 여기 와서 한 번에 단박에 되시나요? 저랑 같이 오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싸그리 샅샅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4스텝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 여기 와서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who 있잖아요. 여기 와서 혹시 came here? 이게 맞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누가 여기 왔어를 보자마자 who came here 이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면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깔려있는 정보가 의문사에 대한 정보, 자리값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제에 대한 정보, 부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순에 대한 정보까지 완벽한 당신 최고. 자, who came here? 누가 여기 와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가 여기 와서 요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가 he, 그리고 와서 came, 여기 here, he came here 하고 question mark 붙여주면 nope,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다면 did he come here? 이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누가 여기 와서 who came here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he came here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틀리고 완전 생소하게 생긴 did they come here 이라는 문장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게 됐는지 저랑 같이 함께하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문문을 아주 찜쪄먹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냥 다르다라고 이상한데 라는 규칙적이지 않은 자 이런 문장을 통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도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해당 문장은 틀리고 아랫 문장은 옳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 먼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가지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 who라는 것 자체가 의문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대표.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는 문장의 대표.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의문사가 있는 게 쉬울까요? 없는 게 쉬울까요? 없는 게 좀 더 쉽겠죠? 없는 것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만들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의 형태를 기준으로 갑니다. 동사의 종류가 아니라 문장의 형태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문장은 비동사가 띡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완료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동사의 종류로 구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형태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사의 종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동사를 썼지만요. 여기 있는 조동사 뒤에도 be가 들어갈 수가 있고 have, pp, have been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로만 말한다면 1번, 2번, 4번도 다 지금 비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가 먼저 나온 경우 그러니까 be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거나 be가 나오고 ing가 나온다거나 p가 나오고 pp가 뭐든 상관없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 조동사가 나온 경우, 일반 동사가 나온 경우, 그리고 완료 형태로 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형태로 구분하는 겁니다. 의문문 만들기는 딱 이렇게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자 이제 의문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얘랑 얘는 되게 편해요, 여러분. 1번, 2번, 4번은 정말 편해요. 그리고 3번만 조금 까다롭지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자, 우선 주어 비동사 가지고 의문문 만든다면 비동사만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비동사 앞으로 가시고 뒤에 퀘션만큼만 달아주시면 돼요. 즉, 여기 있는 얘를 퍼서 자, 우리 신박한 색깔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비동사를 퍼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퀘션 마크 달아주시면 돼요. 비동사, 주어, 퀘션 마크 이렇게요. 조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는 항상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제가 R이라고 표시했는데 R은 root라고 해서 루트 뿌리라는 뜻입니다. 동사 원형을 루트 뿌리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처럼 조동사가 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은 내비두시고 조동사만 앞으로 데리고 오시면 돼요. 즉 조동사만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리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요주의 인물 3번.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는 다른 동사랑 다르게 다른 동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앞뒤로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인다면 일반 동사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do, does, did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장의 어순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부분에다가
do, does, did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does, did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다시 동사, 원형이 됐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일반 동사가 만약에 have라는 동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동사가 have일 수도 있고요. 현재로 3인칭의 단수 주어를 잡아서 has일 수도 있고요. 자, 다 필요 없어. 난 과거 쓸 거야. had일 수도 있겠죠. have일 수도 있고 has일 수도 있고 had인 일반 동사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현재일 수도 있고 뭐 과거일 수도 있고 3인칭의 단수일 수도 있는데요. 딱 이 경우에 우리가 모든 현재는 1순위는 그냥 다 do를 쓰시면 돼요. 모든 경우.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단복수 다. 그런데 3인칭 단수는 아니에요. 3인칭 단수만 즉 동사가 원래 s가 붙었던 애들 있잖아요. 원래 s가 붙었던 애들은 그 애들은 does를 불러와서 인칭 반영이라는 걸 해요. 자, 여기에 원래 s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s가 있었던 3인칭의 단수 주어를 가졌던 그 주어를 모시는 동사들은 실제로 앞에다가 does를 쓰셔서 내가 원래 has에서 변한 does야 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과거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did로 써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우선순위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do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3인칭의 단수 주어를 가지고 있어서 has라고 한다면 그때만 does를 써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does를 쓰는 경우는 3인칭의 단수 주어니까 he, she, it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만 does. 느끼시겠지만 3인칭의 단수만 항상 예외 처리해줘요. 그래서 does가 되는 거고요. 모든 과거 동사는 다 did를 쓰시면 됩니다. 정리. 모든 경우 1인칭, 2인칭, 3인칭까지는 다 do가 원칙인데 3인칭의 단수인 경우에만 does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칭도 반영하고 시제도 반영하다 보니까 무조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거. 이게 또 특징이에요. 자, 동사 원형 R이라고 했죠? 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생긴 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가 완료 시제라는 건데요. 다음 시간 완료 들어가요. 완료 시제라는 건데요. 완료 시제라는 거는 have pp, has pp, had pp라는 거 써서 실제 앞에가 1인칭, 2인칭, 3인칭 have를 쓰는 게 원칙인데 3인칭의 단수 주어를 가졌을 때 3인칭의 단수 주어를 가졌을 때 즉 he, she, it she나 he나 it이나 my father 같은 3인칭의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 그때는 has를 쓰거든요. 그때는 has 쓰고 모든 과거 시제에는 다 had를 써요. 그러면 앞에는 have일 수도 있고 has일 수도 있고 had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완료 시제에서는 완료 시제 부분 다음 주에 배우는 게 바로 그래서예요.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누구만 앞으로 나가면 되냐면 요것만 나가시면 돼요. have, has, had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요. have, has, had 요것만 나가시면 돼요. 끝. 자, 그러니까 진짜 속편한 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자, 형광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동사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끝. 얘는 조동사만 나가시면 돼요. 얘는 앞에다가 do, does, did를 써주는 거고요. 아예 새로운 걸 불러오는 거고 완료 시제 have pp, has pp, had pp도 어디서 뭘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얘네만 나가면 돼요. 이것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1번과 자 2번과 4번은 참 수더분하고 좋아. 그냥 있는 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갔어요. 자, 조동사가 앞으로 나갔어요. have, has, had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있는 것끼리의 이동의 변화인데 지금 3번 일반 동사의 경우에만 do, does, did를 앞으로 불러오는 거죠. 이 do, does, did가 자 문장에서 어떻게 됐을 때 자 do, does, did 자체가 do, does, did 자체가 문장에서 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네가 인칭도 반영하고 시제도 반영하면서 문장이 맨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만 특이해요. 3번만. 3번만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3번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리고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저랑 지금 요것만 해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base to the best로 가실 거잖아요. best로 가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런 영역들. 도치, 역시 그러하다 구문, 부가 의문문, 간접 의문문, no sooner 구문 같이 답인도 출제하는 것을 싸그리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자맹은 앞으로를 위한 포석입니다. 단순하게 의문문 정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회화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요?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걸 함께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 여기가 바로 지금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완료 시제 예문을 제가 하나씩 준비해 가져왔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바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만 하기로 했죠? 여기 있는 저희가 원래 선택했던 형광펜 색깔이 요거 초록이었죠.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비동사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Question mark. 끝. 앞으로 비동사만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Are you happy? 두 번째. She can swim well. 그녀는 수영을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고요. 그 동사 원형 앞에 있는 조동사 can. 이것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she swim well? Can she swim well? 맞아요. Can she swim well? 자, 그녀는 수영 잘해요?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조동사 can만 앞으로 나갔고요. 자, 주의할 것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인 것 그리고 퀘스천 마크까지 아주 잘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3번 일반 동사 얘는 좀 신경 써주셔야죠. 일반 동사는 go가 앞으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go가 외부의 물질을 끌어왔는데 세 가지 do, does, did 우리가 이거를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3인칭의 단수입니까? 아니죠.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쓰면 되겠습니까? do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do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나머지 어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Do they go home? Do they go home? 그들은 집에 가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의 형태로 앞에 do, does, did 뭐가 들어가든지 뒤에 동사 원형으로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여기 있는 she has gone 이라는 문장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have pp잖아요. have pp니까 누구만 앞으로 나가면 될까요? 예, 요것만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어가 3인칭의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라고 해서 has she gone 이라고 해서 has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참 속편해요. 그죠? 자, 1번, 2번,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끝나는 의문문이고요. 자, 일반 동사 의문문은 조금 그보다 더 손이 많이 가요. do, does, did를 이용해서 do, does, did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외부에 있는 물질 가져와서 3인칭이 단수 아니라면 다 to, 과거라면 모두 다 di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색깔이 좀 세지가 않네요. 센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걸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문문 만드는 거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데 이걸 만들 줄 알면 여러분 나중에 도치,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 역시 그러하다 구문, no sooner 구문까지 정말 고퀄 문제들, 고급진 문제들도 싹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뭐 도치라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 도치라는 거는 그냥 의문문 어순을 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문 어순만 잡으면 도치의 대부분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단한 회화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어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부터 저랑 같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끝이에요. 다 됐어요, 여러분. done.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아니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준비했습니다. 여기 의문사인데요. 의문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를 챙겨가지고 왔어요. 하나 뭐 더 있냐고? 있어요. 의문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대명사 부사를 제대로 먼저 잡읍시다. 자, 여기 의문 대명사라는 것 자체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뜻을 보시면 너무나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적인 접근보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뜻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인데 주격, 누구인지가 궁금하면 뭘 쓰면 될까? 누구, 맞아요. who죠. who, 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사람의 소유격은 뭘 쓰면 될까? 사람의 소유격은 whose라고 해서 누구의 또는 누구의 것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목적격은요. whom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또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물일 경우에는 주격 무엇, what 쓸 수 있고요. which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무엇 또는 이거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해서 what과 which 둘의 차이점은 여러분 what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는 그게 면일 수도 있고 디저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메인 식사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which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샌드위치 먹을 거야, 햄버거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어떤 것 둘 중에 하나 먹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것 선택의 범위가 조금 더 정해져 있는 것은 which, what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소유격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격도 what과 which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의문 부사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 언제, 자 그리고 장소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방법 how, 어떻게, 그 다음에 이유는 자 why라고 해서 자 왜 이런 식으로 격은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명사야지 문장에 격이 있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소유격 역할도 하니까요. 그런데 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딱 하나 단독으로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how는 나중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면서 얼마나 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만 가지고 있다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우셨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뭐만 써주시면 되냐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요렇게, 네, 요렇게 의문사만 써주시면 의문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의문문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의문사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의문 대명사를 쓰든지 의문 부사 궁금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누가, 누구를, 누구의 것, 무엇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궁금한 부분들을 쓰세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를 쓰고 뒤에 있는 동사의 종류가 아닌 형태, 동사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라 그랬어요. 비동사일지 아니면 조동사일지 일반 동사일지 아니면 have pp, has pp, had pp인지 이것만 결정하셔서 이 어순으로만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어순으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들어가면 자, 얘네들이 이제 소문자로 다 바뀌어야 되겠죠. 소문자로 does 이렇게 did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뭐 어차피 소문자 얘도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first letter is capital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거 다 소문자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특징은 의문사가 맨 투, 문두로 가장 먼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의문사가 꼭 문두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꼭! 자, 그러면 실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The girl bought the bike at the store. 자, 보세요. The girl, 소녀는 bought, 샀다. 자전거를 그 가게에서 샀다. 괜찮죠? 오랜만에 문장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그쵸. The girl. 그러면 형광펜을 딱 불러서요. The girl, 주어. 그 다음에 bought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뭐뭇을 구매하다. 타동사죠? 누가 목적어예요? The bike. 그 다음에 그 소녀는 구매했습니다. 뭐를? bike.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명구 at the store. 전명구에 해당이 되겠죠. 됐어요? 그 가게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했던 것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주어에다가 있는이가 붙여준다고 했었고요. 자, 여기서는 bought, 구매하다, bike를. 자, 어디에서? 가게에서. 그래서 at the store 이라고 해서 그 가게에서. 여기서 에서 물결. 그 가게에서 구매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 형식으로 말한다면 3형식, 세 번째 동사에 해당이 되는 3형식 문장이죠. 해당되는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누가 샀어? 뭐를 샀어? 어디에서 샀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명확하게 지금 그 소녀가 샀고 그리고 자전거를 샀고 그 가게에서 샀다라는 아주 명확한 정보가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누가 부분이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죠. 그러면 이 단어를 빼세요. 이 단어를 빼고 의문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를 빼고 의문사. 그러면 우리가 누가이니까 뭘 쓰면 될까요? who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the girl 부분 있죠. 그러면 그 the girl 부분에만 뭘 쓰면 될까요? who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 쓰면 됩니다. bought the bike at the store. 그리고 question mark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다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 뒤에 있는 문장에서 저희가 the girl을 who로 고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누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어순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자 원래 비동사나 주동사나 일반 동사나 완료나 자 우리가 뒤에 있는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죠. 그죠? 동사가 앞으로 오는데 여기는 바로 동사예요. 동사가 뒤에 있지 않고 바로 동사예요. 바로 동사이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즉 의문사가 문장의 주어잖아요. 의문사가 문장의 주어이면요. 따로 어순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Who bought the bike at the store? Who bought the bike at the store?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금 누가 노래 부르니?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자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요. Someone is singing. 그러면 그 someone만 누구를 고치면 돼요? Who로 고치면 돼요. Who is singing now?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가 이길까? 간단해요. Someone will win the race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지금 보셨을 때 누가라는 부분에 who만 녹으면 돼요. Who will win? Who will win?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소리내니? 누가 떠들었어? Someone made a noise. Someone made a noise. 그 자리만 뭘로 하시면 될까? Who made a noise? Who made a noise?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즉, 이 부분이 의문사가 문장의 주어이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 자리에 who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학생들이 대단히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특별한 소수가 되시는 거고 문장에 있어서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의문사가 오면 그 단어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단어만. who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이길까? Who will win? 누가 이겼어? Who won?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의문사가 그래서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제일 문장이 쉬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쉬운데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것들이고 이제 세 번째, 무엇을이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의 뭐가 해당되겠어요? 무엇을 샀니면 이걸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무엇을이라는 것 자체를 자전거를 즉 무엇을 뭘 쓰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뭘 써주면 될까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근데 사물이에요. 어우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이전 컷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있죠. 의문 대명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물이에요. 누구예요? what 또는 which예요. what 또는 which. 그런데 자 뭘 샀는지 가늠할 수가 없을 때는 what을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가게는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가게야. 에그 샌드위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햄 샌드위치를 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which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샀는지 가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what을 사용한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what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what으로 고치면 되죠. The girl 그 소녀는 bought what at the store. 자, 이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녀는 구매했어. what? 무엇을? 가게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죠. 의문사는 항상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what을 문장의 맨 앞으로 데리고 올게요. 이 what을 문장의 맨 앞으로 what. 여기는 what은 what. 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기 때문에 해당 일반 동사를 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문문으로 만들 때 일반 동사 중에서도 얘는 과거형이죠. 뭐의 과거형이에요? by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과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did, what did, 됐죠? 그리고 주어 바로 들어갈게요. The girl. 그리고 뒤에는 동사 반드시 뭐 쓴다 그랬죠? 원형. What did the girl buy? 나머지 at the stor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What did the girl buy at the store? What did the girl buy at the store? 이렇게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question mark back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즉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을 의문사로 고쳤고요. 그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가져가서 what 그리고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를 의문문 만들 때는 do, does, did인데 과거 시제니까 what did 주어 the girl 뒤에는 동사 원형 앞에서 시제 반영이 됐으니까 원형 What did the girl buy at the store? What did the girl buy at the store? 이렇게 하시면 the end 끝이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이번에는 자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궁금한 게 바로 여기 at the store 부분이에요. 아까는 누가 샀는지가 궁금해서 여기를 who로 고쳤고 그리고 아까 이번에는 목적어 그러니까 뭘 샀는지가 궁금해서 what으로 고쳤고 이번에는 가게에서라고 해서 at the store 가게에서라는 여기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그럼 이거는 뭘로 고쳐야 돼요? 전치사 명사 왜 고민하세요? 어디에서? 가게에서 에서잖아요. 자 어디서 뭐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지 가게에서 구매했는지 백화점에서 구매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디에서 이 자리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wher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where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면 이제 어떻게 변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싹 다 지우고 써볼까요? 이렇게요. 자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To go 자 boat the bike 그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At the store 그러면 wh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 girl bought the bike where? The girl bought the bike where? 소녀는 구매했다 자전거를 어디에서? 근데 의문사가 맨 밑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죠. 맨 중간에 있어도 안 되고 끝에 있어도 안 되고 문 to 맨 앞으로 오셔야 되니까 where 앞으로 빼서 where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죠. 해당되는 여기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종전과 똑같이 where 자 시제 반영해서 did 데리고 왔죠. 자 여기 좀 까다로운 애 did 데려왔어요. Where the girl Where did the girl 그 다음에 buy the bike 오케이 question mark 끝. Where did the girl buy the bike? Where did the girl buy the bike? 어디서 그 소녀가 그것을 산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디에서 그 소녀가 그 자전거를 산 거야? 라고 하시면 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역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궁금해하시는 영역이 자 보시죠. 자, 누구인지가 궁금한 건지, 무엇을 샀는지가 궁금한 건지, 어디서 샀는지가 궁금한 건지에 따라서 의문사, 자, who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what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where를 쓸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포함된 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 그게 문장의 맨 앞으로 딱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번호 3번 일반 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썼던가요? 앞에다가 do, does, did, 시제 반영, 인칭 반영 끝내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 딱 하면 that's righ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의문문이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문 만들기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문장. 자, 누가 여기 왔어 라는 문장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누가 여기 왔어 라는 문장이 원래는 평서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르니까 someone 자, came here 이라는 평서문이 있었을 거야. someone came here. 누군가는 왔어 여기라는 평서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someone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몰라서 우리가 who라고 의문사로 처리해 주는 거죠. who. 즉, who 자체가 의문사인데 문장의 주어인 경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순 변경이 전혀 필요 없어서 위에 있는 평서문 어순이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who came here question mark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면 되려 너무 쉬우니까 좀 의심스럽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는 거예요. 의문사가 주어이면 그 단어만 교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는 중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누군가가 someone is singing 자, a song 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면 될까요? who. 맞아요. who. 그러면 나머지 이게 문장의 의문사이자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 이 주어 자리잖아요. 의문사이자 주어이니까 어수는 똑같이 이대로 쭉 가지면 됩니다. Who is singing a song? 뒤에 question mark. Who is singing a song? 누가 노래 부르는 중이야? Who is singing a son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누가 연주했었니? 라고 하려면 누가 피아노를 연주했었니? Who played piano?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Who played piano?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것을 간파해서 대답하시는 학생분은 문장에서 의문사의 개념과 자리값에 대한 개념과 의문 만들기에 대한 마스터예요. 그래서 제가 퀘션 4번째로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로 자, 그가 여기 왔어 라는 질문으로 질문을 한번 바꿔보았을 때도 흔들림 없이 대답을 하신다면 지존 실력입니다. 즉,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여기 왔어? 한 끗 차이로만 생각한다면 Who came here? 그러니까 누가가 who고 여기 왔어가 came here니까 그가가 he고 여기 왔어니까 came here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문장에서 지금 그가 여기 왔어는 의문사 자체가 없어요. 아까는 누가라는 의문사가 있었지만 여기는 의문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왔어? 안 왔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어순 어떻던가요? 의문사 없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완료 형태 이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동사, 일반 동사잖아요. 원번호 3번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얘 조금 까다롭게 어떻게 의문 만들던가요? do, does, did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o, does, did를 불러다가 지금 과거 시제 came이죠. came, come, came, come. came이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는 did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다가 did 그리고 주어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Did you come here? 그 여기 와서 라고 하셔야지 오라 라는 거죠. Did you come her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말 차이로는 한 끗 차이지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걸 만든 여러분의 실력을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알 것 같아. 느낌 좀 있어. 그렇다면 이때 이 기세를 밀어붙여야죠. 배우고 익히는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색상을 별색을 해가지고 있는 저 부분을 직접 묻는 의문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기 위한 의문문 만들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것은 나의 짐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짐, 나의 baggage입니다. 그러면 내 짐인데 이것은 나의 짐이다. 이거 물어보려면 이거 뭐야? 라는 것이겠죠. 이거 뭐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짐이라는 건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무엇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What. 그러면 what이 it is what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을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고 와요. what을 문장의 맨 앞으로. 그리고 자, 이게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는 의문 만들 때 비동사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what is it?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건 내 짐이야 라는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내 짐이야. 이거 뭐야? 아, 내 짐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what is it? 여러분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많이 쓰시는 그 의문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His name is Carbon. 그의 이름은 카본이야. 그러면 이름이 너무 쉽게 알죠? 이름이 뭐예요? 다 아시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본 이걸 몰라요. 근데 이게 바로 이름이고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은 무엇? His name 무엇?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자리도 뭐라고 쓰면 될까요? What. 그러면 what 앞으로 문장의 맨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is his name? What is his name?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은 뭐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너 이름이 뭐야를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면 그의 이름은 뭐야? 라는 것을 What is his name?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His name is a carbon.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His name is a carbon.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It is $5,000. 이거는 $5,000입니다. It is $5,000. $5,000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야? 여러분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의 가격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지금 대답을 $5,000라고 해서 화폐 단위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많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how much. 이때 how는 얼마나 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how much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높습니까? 얼마나 가격이 나갑니까? 라고 할 때 how much, how much. 그래서 이거를 자, $5,000에 해당되는 말을 how much로 대신해요. 그러면 how much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how much를 한 덩어리로 how much 앞으로 뗍니다. how much 앞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it is라는 걸 비동사 의문문이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렇게요. 위에 있는 세 문장은 사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what is it? What is it? 이런 것과 what is your name? What is his name? 같은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들 아니면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라는 표현들 가장 익숙하게 입술에 붙어있는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는 문장이시지만 이제부터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she's so sad. 그녀는 너무 슬퍼해요. For her mistake. 그녀의 실수 때문에 말이죠. 자,
자, 그러면 for her mistake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실수 때문에 그녀는 너무 슬퍼해요. 그러면 그녀의 실수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왜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슬퍼해? 뭐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왜 슬퍼해 라는 말로 why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why 라는 걸 앞으로 데려올게요. why.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비동사 의문문이니까 뭐라고 하시면 될까? Why is she so sad? 이렇게 질문한다고 할게요. 자, 비동사 앞으로 오고 나머지 문장 쭉 씁니다. Why is she so sad? Why is she so sad? 그녀는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She is so sad for her mistake. 그녀의 실수 때문에 지금 많이 슬퍼해.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Why is she so sad?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실수 때문에라는 건 왜 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요. You will invite them to your birthday party. 당신은 그들을 초대할 것이다. 당신의 생일 파티에 당신은 그들을 초대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당신은 이라고 해도 되고요. 당신들의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뭐 쌍둥이라면 한 날 태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에서 you라는 거는 당신 또는 당신들 두 가지 가능성 물론 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들을 초대할 거다라는 거죠. 그들. 그러면 우리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할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누구를 초대할 거야? 그러면 them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 뭘 쓰면 될까? 누구를. 누구 아니고 누구를. whom. 왜요?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냥 who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니까 wh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m이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whom. 그리고 이번 좀 특별해요. whom을 앞으로 뺐죠. 뒤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가 먼저 나온 조동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앞으로 데려오면서 whom will 조동사 앞으로 데려왔고요. Whom will you invite to your birthday party? 그리고 의문문. 자, whom will you invite to your birthday party? 누구를 당신은 초대할 거야? 당신 생일 파티에 라고 해서 자, 그들이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이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의문문을 만들려면 whom will you invite 해요. 거기다가 조동사로 생일 파티가 앞으로 미래일인가 봐요. 그래서 will 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그 조동사 앞으로 딱 빼는 방식으로 whom will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의문사라는 것 자체의 특징은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셔야 돼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의문사만 앞으로 확보가 딱 된다면 뒤에 있는 문장의 어순은 의문사가 없는 그 의문문의 어순으로 만드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문장 만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제일 많이 회화에서 쓰시는 말이 우리 이제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담배 펴도 저기 담배 뻐끔뻐끔 담배 뻐끔뻐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담배를 필 수 있다. We can smoke here. We can smoke here 또는 뭐 나는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I can smoke here. 그럼 의문문으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smoke here? Can we smoke here? Can I? Can we? 이렇게 조동사만 앞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 조동사를 가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요. Can I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지 막 뻐끔뻐끔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분들 제가 보신 적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의문사를 아는 순간부터 자, 삶은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도치, 간접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 나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노스널 구문들까지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초석이 되는 의문 만들기 함께 하셨고요. 4스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주요 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비동사 의문문. 자, 우리가 비동사만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조동사는 조동사 앞으로 나가시면서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동사 의문문은 외부의 것들을 끌어오죠. 자, 외부의 것을 끌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do, does, did를 불러오고요. 3인칭의 단수 현재 시라면 does고요. 과거랑 모두 다 통일해서 did. 그렇지 않다면 do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완료라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 할 주제인데요. have pp, has pp, had pp일 때, 요 형태일 때 have as had만 문장 앞으로 딱 오고 난 다음에 question mark 따따따 달아주면 의문문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이자 문장의 주어, 의문사이자 문장의 주어인 who가 의문사인 것, 이런 경우는 따로 문장의 어순이 뒤바뀌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여기 라는 문장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irst step 다시 한번 그 질문 드려볼까요? 자, S 붙일 줄 아세요? 압류, 인칭대명사 아시죠? 동사 3단 변화 전문가이시죠? 자, 의문 만들 줄 아세요? 방금 공부했으니까요. 실제 이런 실력들이 쌓이게 되면 about stop과 about stops의 차이를, 그리고 유의 의미가 4개라는 거, 그리고 보자마자 이 레이가 왜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누가 여기 와서 라고 했었을 때 who came here이 바로 단박에 나가실 수 있는 그 실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베스트로 가는 길에 퀄리티를 탄탄하게 눌러주고 실력을 단단히 잡아줄 것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생기초 스타터 역시나 여러분의 실력과 쭉 함께 가는 시제편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정혜였습니다.